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인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대한제국 시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시기 유한양행을 설립하여 식민지가 된 조선의 전국 각지의 의약품과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는 데 헌신하며 독립운동에도 힘쓰고 나아가 독립 후에도 계속 기업을 운영하면서 몇 대가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 모범납세, 절대 하지 않는 정경유착 등을 통해 대통령 훈장까지 받고 수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며 요즘에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준 유일한 박사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 먼저 유일한 박사는 1895년 1월 15일 재봉틀 장사로 자수성가한 상인 유기영과 김학실 사이에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 어릴 적 이름은 유일한이 아닌 유일형이었다고 해. 당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던 아버지는 미국 감리회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말을 듣고 1904년 9살이던 유일한을 미국으로 보내게 돼. 그때 당시 큰 돈이 들 수도 있는 유학을 보낸 이유는 자신의 자식들이 식견을 넓혀서 민족을 위해 일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지. 확실히 남다른 부모님의 철학과 결단이 돋보이는 것 같아. 그리하여 혼자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가게 된 유일한은 참으로 고맙게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살고 있는 독신자 자매인 테프트 자매에게 입양되었는데, 마침 그 자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기독교의 노동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어린 유일한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배려해줬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일한도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였으며 방학 때는 신문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지. 어쩌면 유일한도 어렸을 때 이러한 자매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며 훗날 올바른 인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몰라. 앞서 말한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도 중학교 시절 신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급소 직원이 일영이라고 발음하는 게 어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일한이라고 바꿔 불렀다고 해. 그러나 유일한은 한국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유일한으로 개명했지. 뭔가 이름으로 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꽤나 불쾌하기도 했을 텐데, 그가 얼마나 그 당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지 느껴지는 부분이야. 그리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미시간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부족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변전소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어. 대학교 졸업 후 드디어 유일한의 꿈틀대는 사업가적 기질을 본격적으로 조금씩 드러내게 돼. 중국인 및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숙주나물 병조림의 단점을 개선한 숙주나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숙주나물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역시나 새내기 사업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시내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트럭에 실린 숙주나물이 담긴 병들이 도로변에 죄다 쏟아져 깨졌는데, 기자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특히 숙주나물을 조리하여 먹는 중국계 미국인들의 관심을 모아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해. 이 일은 유일하니 그 당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기보다는 사고가 났는데 이를 역으로 마케팅 활용 수단으로 잘 활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확실히 이렇게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뭔가 하나씩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던 와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후일의 유일한을 만들어준 계기를 겪게 되는데, 라초이 회사 경영 때 필요한 녹두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북간도에 거주하던 부모와 동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모는 장남 유일한이 보내준 돈으로 땅을 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민족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식품회사 경영을 하던 아들에게 실망해 내가 겨우 숙주나물 장사나 하라고 너를 미국에 보낸 줄 아느냐? 큰 공부를 했으면 큰 일을 하거라 라며 훈계를 했다고 해. 그 당시 우리나라는 빈곤과 기아로 인한 질병에 허덕이며 굶주림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고,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업으로 돈벌 궁리만 하는 아들의 모습이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 그리하여 그는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기생충, 피부병 등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는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미국에서 피부약, 결핵약, 구충제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 무엇보다도 유일한은 돈만 바라보며 판매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통받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사업을 하는 동기 역시 중요한데 단순히 이익 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당시 정말 약이 없어 허덕이던 우리나라에 부족했던 약을 공급하여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지.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으로 사업을 하던 그는 하나의 약으로 절정을 짓게 되는데, 지금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약, 안티프라민이라는 약을 개발하게 돼. 그의 아내 호미리가 유한양행 건물 2층에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에는 연고의 개념이 없어서 아이들의 타박상이나 염좌상에 마땅히 발라줄 연고가 없었다고 해. 이에 호미리 씨가 당시 막 신설된 유한양행 학술과의 건의에서 만든 약이 안티프라민이지. 이 제품은 원래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 등 국소 부위 치료를 위해 개발됐지만 아무래도 약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 만병통치약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삐거나 멍들었을 때, 손발이 부르텄을 때, 벌레에 물렸을 때, 인중에 발라 막힌 코를 뚫을 때 등 온갖 상처와 증상에 사용했다고 해. 그러나 유일한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품의 이름과 용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약은 꼭 약사에게 문의하여 처방받으라는 광고까지 하기도 했어.
그 당시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진정성 있고 거짓 없는 광고를 했지. 요즘 같아도 이런 부분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왕창 돈을 버는 사람이 많겠지만 유일하는 정직하고 신용을 지키는 모습으로 제품을 만들어 광고했어. 그리고 그는 사업만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1930년대 후반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1941년 해외 한족 대회에 참석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42년 CIA의 전신인 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하고 군사훈련도 받았다고 해. 재미한인으로 이루어진 해외 독립군 맹호군 창설을 주도했으며 당시 OSS 훈련 책임자는 유일한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는 매우 투출한 애국자이며 회사 간부들을 보다 투출한 한인 애국자들로 채웠다. 그래서 유사시 이들을 지하 조직의 핵심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회사의 존망을 무릅쓰고 그의 사업 조직망을 기꺼이 이용하는 데 동의했다. 즉 자신의 회사 전체를 독립운동에 쏟아부으려 했을 정도로 독립운동의 진심이었어. 수틀리면 바로 회사 직원들을 불러 모아 사업의 공급망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에 쓰려고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 광복 후 유일한은 한국으로 복귀하고 유한양행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사회는 잘 되는 유일한을 편안하게 놔둘 리 없지. 68년 박정희는 부정부패 단속을 위한 시범 케이스로 어느 기업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현실은 정경유착으로 오히려 정치권과 경제권 서로 봐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대표적으로 현대그룹은 박정희의 비위를 절대적으로 맞춰주면서 대규모 수주를 받아 대기업이 되기도 했지. 하지만 유일한은 그런 거 절대 없이 정치 자금을 달라는 부탁에도 무조건적인 거절을 하였고 이러다 보니 바로 세무조사의 타겟이 돼버려. 그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 그것도 불시로 유한양행을 털었지만 당시 세무조사원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탈세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한술도 또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금까지 자진해서 내는 이 회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는 말이 있어. 김만태 당시 유한양행 세무감찰팀장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20일 정도 조사를 하니까 무슨 한국에 이런 업체가 있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였다고 해. 게다가 제조한 약품들까지도 갖고 가서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니 약들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제조 과정에서 재료에 손실이 생길 것을 대비해 원재료를 손실분 만큼 더 넣어 정량을 딱 맞춰 제조하고 있었으니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곤 이에 보고를 받은 박정희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해서 그해 바로 통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고 해. 한창 정경유착과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홀로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유일한이었지. 그리고 그는 또 한 번의 올타임 베스트 제품을 출시하는데 당시 비타민 B 결핍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저렴한 값에 건강 증진과 영양을 보급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의 비타민 섭취를 걱정하며 비타민 E 영양제를 개발하고 있던 와중 61년 동아제약이 바카스를 출시하고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제약회사들도 덩달아 만들기 시작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도 드링크제를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설탕물 같은 드링크제를 약이라고 속여 팔란 말인가 라는 말로 주주들의 의견을 배제시켰다고 해. 유일한은 이 바카스를 포함한 모든 드링크제는 인체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게 아닌 순간적으로 활력이 솟는 느낌만 주는 제품 같다라고 생각해서 드링크제 개발을 안 했다고 해. 그러고 나서 출시된 제품이 비콤씨인데 유일한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이 제품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비타민 시장을 선도하게 되지. 또한 기업 경영에서도 요즘 경영인들이 필수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 2020년대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다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어.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말단 사원들에게도 격식을 갖추고 정중하게 대했으며 절대로 노동 착취를 일삼지 않고 합당한 대가를 주었고 유한양행 내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임직원들이 많았는데 유일한은 이들을 전부 해고해버렸지.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유일한에게 따졌으나 유일한 박사는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바보 녀석들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라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버렸어. 두 번째로 1939년 대한민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했어. 이는 기업의 주인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키워준 국민들이 속한 사회를 위해 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됐지. 그 당시에 자신의 주식을 전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켰다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69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유한양행은 이러한 관례를 따르며 모두 내부 승진으로 CEO가 되고 있어. 현재 대표인 조욱재 대표도 1987년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대표까지 취임했다고 해. 이와 관련해서 유일한 본인이 은퇴할 때 가족들 때문에 회사에 파벌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든 혈연, 친척들을 해고시켰어. 유일한은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고 나가야 영원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야 라며 유한양행 경영에 전혀 간섭하지 못하게 했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유일한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유일한의 가족을 직접 만나려고 유한양행에 연락했는데
사측은 유일한의 자손과 관련된 어떠한 연락처도 몰랐다는 거야.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가족과 회사를 분리시켜서 사리 판단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는 기부에서도 남다른 기부로 자신이 기업을 통해 번 이익을 사회에 엄청난 금액으로 환원했는데 1971년 기부한 금액은 무려 407억 원에 달했다고 해. 계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6,500억 원 정도이니 정말 번 돈 전부를 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거기에 고려 공과기술학원, 유한 중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기부된 금액으로 만들어진 유한대학교까지 사회의 모든 것을 환원했어. 실제로 그의 유언장에서 두 딸에게는 각각 학자금 1만 달러와 땅 5,000평, 그리고 아들에게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말이 남겨 있었고, 받은 그들은 그것마저도 1만 달러 절반과 땅 전체를 다시 기부했다고 해. 요즘 같으면 정말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기업 윤리 의식을 갖고 험난한 시기를 살았던 유일한 박사. 자신의 사업적 감각으로 충분히 큰 돈을 벌어 몇 대가 편안하게 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본질을 남다르게 해석하여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고 한치의 거짓 없이 본질에 대한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국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일생을 바친 위대한 기업인 유일한, 그의 정신을 후대에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